충격 고백, 남편의 불륜녀가 내 전 제자였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힘든 시기를 견뎠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는 선생님 남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네, 여러분. 7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제자가 지금 제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요. 평범하게 시작한 교사 생활과 가정. 저는 38살 고등학교 국어교사 윤미소입니다. 교직 경력 15년째, 남편 강민준과 결혼한 지 12년째이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교사 일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상담에 재능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7년 전 제가 2학년 7반 담임을 맡았을 때였어요. 그 반에 특별한 학생이 있었죠. 이지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성적은 중상위권이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죠. 어느 날 지민이가 상담실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앉아. 무슨 일이야? 집이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저는 집에 가기 싫어요. 지민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1시간 넘게 지민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려서 가족 상담을 권유했죠. 그 후로 지민이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힘이 나요. 그래? 다행이다. 힘들 땐 언제든 와.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저는 지민이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게 교사의 보람이구나 생각했죠. 지민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어요. 가끔 문자로 안부를 전해왔고요. 선생님, 대학 생활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기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남편의 미묘한 행동 변화 포착. 변화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남편이 이상해졌죠. 남편은 건축 설계 회사 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바빴지만 3개월 전부터는 더 바빠 보였어요. 여보, 요즘 야근이 너무 잦은데? 응,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조금만 참아줘. 그래도 일주일에 4번씩 밤 10시가 넘어? 미안해. 곧 끝나. 하지만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어요. 야근은 계속됐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죠. 여보, 오늘 토요일인데 또 회사 가? 응, 미팅 있어. 저녁쯤 올게. 남편은 나가면서 향수를 뿌렸어요. 토요일 회사 미팅에 향수를 뿌리고 가는 게 이상했죠. 그리고 휴대폰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 들고 다녔어요.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 가져가고 잘 때도 베개 밑에 넣었죠. 여보, 휴대폰 왜 그렇게 소중히 들고 다녀? 응?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자주 와서. 샤워할 때도? 그냥. 습관이야.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원래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준 옷만 입었죠.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셔츠 새로 산 거야? 응, 어때? 괜찮지? 좋은데. 어디서 샀어? 그냥 지나가다 봤어. 명품 브랜드 셔츠였어요. 가격표를 보니 48만 원이더군요. 비싼데? 이런 거 잘 안 사잖아. 가끔은 나도 좀 꾸며야지. 그리고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보, 헬스장 등록했어? 응,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갑자기? 나이도 있고 건강 챙겨야지.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우연히 마주친 SNS 프로필에 익숙한 얼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요.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빼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이었죠. 한 여자의 프로필이 떠 있었어요. JIMIN 324.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민이? 이지민이었어요. 제 옛날 제자. 7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큰 눈, 작은 입, 갸름한 얼굴.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더군요. 긴 생머리에 화장도 세련되게 했고 옷도 잘 입고 있었어요. 왜 남편 휴대폰에 지민이 인스타가? 저는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게시물들이 나타났어요. 카페 사진, 음식 사진, 풍경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남자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캡션이 그렇게 적혀 있었죠. 남자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어깨 라인이 익숙했죠. 설마. 저는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테이블 건너편에 남자의 손이 보였어요. 그 손목에 찬 시계. 남편 시계잖아. 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시계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더 과거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게시물에는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드라이브 데이트. 조수석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운전대가 살짝 보였어요. 그 운전대 커버. 우리 차 커버잖아. 제가 직접 씌운 핸들 커버였어요. 독특한 패턴이라 확실했죠.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놔두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토했어요. 과거 제자와 남편의 관계 의심 시작. 다음 날 저는 지민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학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교사니까 가능했죠. 이지민 2017년 졸업, 서울 소재대학 경영학과 진학. 그리고 현재 직장은 강민 건축 설계. 남편 회사였어요. 설마. 저는 남편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를 찾았어요. 거기 있었어요. 이지민의 사진이. 마케팅팀 사원 이지민. 입사한 지 1년 됐더군요. 1년 전부터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녔어. 그럼 남편의 변화 시작 시점은 3개월 전. 지민이가 입사한 지 9개월 후였어요. 9개월 동안은 괜찮았는데 3개월 전부터 뭔가 시작된 거야.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남편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요. 멀리서 지켜봤어요. 오후 6시쯤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시 20분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민이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편해 보였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역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도 카페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요. 남편과 지민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지민이가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고요. 그리고 지민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저게 뭐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잡은 모습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차에 탔습니다. 남편 차였어요. 같이 차를 타고 어디 가는 거야? 저도 택시를 잡아 타고 뒤따라갔어요. 저 검은색 제네시스 따라가 주세요. 네.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설마.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숨겨진 메시지와 통화 기록 확보. 그날 밤 남편은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여보 왔어.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저녁 먹었어? 응. 그래. 나 씻고 올게.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 가방을 뒤졌어요. 노트북이 있었어요. 켜봤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814.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노트북이 열렸어요. 카카오톡 PC 버전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이지민. 최근 대화가 30분 전이었어요.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다음엔 더 좋은 곳 가자. 어디든 오빠랑 함께면 좋아요. 고마워. 내일 봐. 네, 내일 봐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대화를 위로 올려봤습니다. 일주일 전 대화. 오빠, 저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나도 그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 시기를 봐서. 아내한테 말할게. 정말요? 약속해요. 응, 약속해. 오빠 최고예요. 사랑해요. 한 달 전 대화. 오빠, 오늘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그럼. 1년 전이지. 내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 날. 저 그때부터 오빠한테 반했어요. 나도 널 보자마자 특별하다고 느꼈어. 오빠, 근데 저 오빠 부인 선생님이었던 거 알아요? 뭐? 정말? 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세상 참 좁네. 오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거 문제 없죠? 당연하지. 그건 별개야.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대화 내용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총 247장. 이메일로 제 계정에 전송했어요. 그리고 남편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지민이와의 통화가 하루에 서너 번씩 있었어요. 길게는 1시간, 짧게는 10분. 모두 캡처했어요.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끄고 원래 자리에 놔뒀습니다. 아내의 과거 학생과의 감정 충돌.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지민이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지민이 휴대폰 번호는 학교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민아, 선생님이야. 오랜만이다.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물론이죠. 언제 뵐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학교 근처 카페에서 보자.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2시 정각 지민이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7년 전 그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있었죠. 앉아, 지민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잘 지냈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잠시 근황을 나눴어요. 대학 생활, 취업 이야기. 그러다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너 지금 어느 회사 다니지? 아, 강민 건축 설계요. 마케팅팀에 있어요. 그렇구나. 거기 우리 남편이 실장으로 있는데 알아? 지민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아, 네. 알아요. 많이 친해? 그냥. 같은 회사라서.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친해 보이던데? 네. 지민이가 당황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손잡은 사진을요. 이게 뭐야, 지민아? 지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생님, 이건 모텔 들어가는 것도 봤어. 대답해, 지민아. 내 남편이랑 무슨 관계야? 지민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뭐?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오빠도 저를 사랑하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민아,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선생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 유부남이랑? 오빠가 말했어요. 선생님이랑은 이미 사랑이 식었다고. 형식적인 부부라고. 거짓말.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가 그렇게 아껴줬던 제자가 내 남편을 유혹했는데. 유혹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거예요. 지민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오빠를 포기할 수 없어요. 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의 해명, 그러나 자꾸 맞물리는 증거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대면했어요. 오늘 지민이 만났어. 뭐? 남편이 놀랐어요. 이지민. 내 옛날 제자. 그리고 당신 회사 직원. 당신이랑 바람 피우는 그 여자. 여보. 부인하지 마. 다 봤어. 카페에서 손잡는 것도, 모텔 들어가는 것도, 카톡도 다 봤어.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정신이 나가면 제자를 건드려? 그것도 내 제자를. 그게 내 제자인 줄 몰랐어. 알았으면 괜찮았어? 모르면 바람 피워도 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였어? 3개월 전. 어떻게 시작됐는데? 회식 자리에서. 그냥 대화하다가 모텔까지 가?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민이가 뭐래? 당신을 사랑한대? 응. 당신도 사랑해? 대답해. 당신도 저 여자 사랑해? 모르겠어. 헷갈려. 헷갈리긴 뭐가 헷갈려. 12년을 같이 산 아내가 있는데 20대 여자애한테 빠져서 헷갈린다고. 저는 소리쳤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왜 싸워? 아들.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우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어? 아들이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아들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세 사람의 대면 마이너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세 사람이 만나는 자리였죠. 남편, 지민이 그리고 저. 장소는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왜 나를 여기로 부른 거예요? 지민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앉아, 지민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놨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명확해.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야. 여보. 조용히 해. 내가 말할 차례야.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첫째, 카카오톡 대화 내용 247장. 프린트한 대화 내용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둘째, 통화 기록 83건. 통화 기록도 펼쳤습니다. 셋째, 모텔 출입 사진 12장. 사진들도 쏟아냈어요. 넷째, SNS 게시물 캡처 37장. 지민이의 인스타그램 캡처본도 펼쳤죠. 테이블이 증거로 가득 찼어요. 이게 뭔지 알지? 너희 둘이 3개월 동안 한 짓거리의 증거야. 지민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민아. 네. 너 고2 때 기억나? 가정 문제로 힘들어할 때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줬는지. 기억나요. 방과 후에 남아서 상담해주고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그렇게 아껴줬던 제자가 내 남편을 유혹했어. 이게 은혜를 갚는 방법이야? 선생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유부남인 거 알면서 그 사람 부인이 나라는 거 알면서. 지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사랑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뭐?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이도 결혼 여부도 상관없어요. 이 여자가 지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지민아, 그만해.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힘들게 할 생각 없었어. 오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여기까지야. 네? 지민이의 눈이 커졌어요. 미안해. 나 가정을 지켜야 해. 오빠. 저한테 약속했잖아요. 부인이랑 헤어진다고. 미안해.
나 잘못 생각했어. 오빠. 지민이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내의 결심, 가족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할까? 아니면 끝낼까? 12년의 결혼 생활. 아들. 가정. 하지만 배신. 거짓말. 제자와의 불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민아, 나가. 선생님. 당장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민이는 울면서 일어났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사과받지 않아. 그냥 꺼져. 지민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이제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짐 싸. 뭐? 이혼할 거야. 여보, 제발. 문 용서해. 절대로. 아들은 어떡하고.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양육비만 내면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정말 기회도 없어? 없어. 당신이 내 제자를 건드린 순간 모든 게 끝났어.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 1억 2천만 원, 재산 분할 60%, 양육권은 제가 가졌죠. 지민이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요. 지금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엄마 정말 강한 것 같아. 고마워, 아들. 저는 여전히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도와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제자와 교사의 관계.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리고 배웠어요. 아무리 아껴줬던 제자라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선의가 항상 선의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때로는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거니까요. 저는 제 존엄을 지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요.